데니스 레이던 데이 1. 개요. 데니스 레이던은 1974년부터 1991년까지 캔자스주 위치토에서 10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으로 스스로를 BTK, 바인드, 토어처, 킬, 라고 칭했다. 그는 2005년 체포되어 제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죄를 인정하고 최소 175년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레이던은 어린 시절부터 여성에 대한 가학적인 성적 환상을 품고 동물 학대를 하는 등 이상 성향을 보였으며 체포 전까지 가족과 지역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위장했다. 그의 범행은 여러 미디어 작품의 소재가 되었다. 목차 1. 개요. 2. 생애 및 배경 2.1. 유년 시절 및 가족 관계 2.2. 군 복무 및 결혼 2.3. 교육 및 직업 2.4. 사회활동 3. 더 범행 3.1. 확인된 살인 3.2. 용의 선상에 오른 살인 3.3. 의미제 사건 및 추가 범행 가능성 4. 우체포 및 법적 절차 4.1. 체포 2005년 2월 25일 4.2. 재판 및 선고 4.3. 수감 생활 5. 심리평가 6. 피해자 7. 미디어 2. 생애 및 배경 데니스 레이던은 연쇄살인범으로 알려지기 전 평범한 가장이자 사회 구성원으로 위장된 삶을 살았다. 그의 생애와 배경은 범죄 행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겉모습 뒤에 숨겨진 이중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레이던은 1974년부터 1988년까지 L 시큐리티 서비스 위치토 지점에서 보안경보 장치를 설치하는 일을 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고객 중 다수는 비트키로서 자신의 살인 행위로부터 안전을 원하는 주택 소유주였다. 1990년연방 인구조사에서 위치토 지역 현장 운영 감독관으로 일했다. 1991년 레이던은 파크시티에서 개포획 담당관 겸 준수 담당관이 되었다. 이웃들은 그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특히 싱글 여성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다고 회상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 그에게 스토킹을 당한 여성들은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한 여성은 그를 피해 주소를 변경하기도 했다. 한 이웃은 레이더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개를 죽였다고 불평했다. 레이더는 살인 사이의 진정 기간 동안 여성의 옷과 마스크를 쓰고 묶인 채 사진을 찍으며 희생자를 흉내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성향을 숨기고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이고 예에 바르며 품위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2000년대 살인에 대한 대중의 기억이 희미해지자 지역 작가 로버트 비트는 위치토의 악몽을 집필했다. 관심에 굶주린 레이더는 책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2004년에 비트기로 다시 나타났다. 2.1. 유년 시절 및 가족 관계 데니스 린 레이더는 1945년 3월 9일 캔자스주 피츠버그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경리 도르테아 메이 레이더와 캔자스 가스 서비스 직원 윌리엄 엘빈 레이더였다. 그는 4아들 중 장남이었다. 레이더는 캔자스주 위치토에서 자랐으며 어머니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그의 부모님은 모두 장시간 일했으며 집에서 자녀들에게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레이더는 갇히고 무력한 여성들을 고문하는 것에 대한 가학적인 성적 환상을 품었다. 그는 또한 작은 동물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매달면서 동물 가학증을 보였다. 레이더는 관음증, 자기성애적 질식 및 이성복장 도착증에 대한 성적 패티시를 연출했으며 종종 여성의 옷을 입고 여성의 속옷을 훔쳐 이웃 여성들을 훔쳐보았다. 그는 또한 팔과 목의 밧줄이나 다른 묶는 것을 이용하여 자위를 했다. 위치토 하이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레이더는 캔자스 웨슬리안 대학교에 다녔으나 1년 만에 자퇴했다. 1966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 공군에서 복무했다. 제대 후 그는 위치토 교회의 캔자스주 파크시티로 이사하여
어머니가 격리로 근무하는 아이의 슈퍼마켓의 정육부에서 일했다. 1971년 5월 22일, 네이더는 파울라 디에츠와 결혼했다. 그들은 캐리와 브라이언이라는 두 자녀를 두었다. 그는 캔자스주 엘도라도에 있는 버틀러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녔고 1973년 전자 공학준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런 다음 위치토 주립대학교에 입학하여 1979년 행정학을 전공하여 약사 학위를 받았다. 2005년 7월 26일, 네이더가 체포된 후 그의 아내는 일반적인 60일의 대기 기간을 포기하고 긴급 이혼을 받았다. 2019년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딸 캐리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고 그를 용서했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어린 시절과 비특기 살인범에 의해 자랐다는 사실을 조화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4년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크라임 칸에서 캐리는 어린 소녀였을 때 아버지에게 성적으로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밝히는 아버지의 일기 발췌문을 공개했다. 2.2 군 복무 및 결혼. 위치토 하이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더는 캔자스 웨슬리안 대학교에 다녔지만 평범한 성적을 받고 1년 만에 자퇴했다. 1966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 공군에서 복무했다. 제대 후 그는 위치토 교회의 캔자스주 파크시티로 이사하여 어머니가 격리로 근무하는 아이의 슈퍼마켓의 정육부에서 일했다. 1971년 5월 22일, 나더는 파울라 디에츠와 결혼했다. 스라의 캐리와 브라이언이라는 두 자녀를 두었다. 그는 캔자스주 엘도라도에 있는 버틀러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녔고 1973년 전자 공학준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위치토 주립대학교에 입학하여 1979년 행정학을 전공하여 약사 학위를 받았다. 2005년 7월 26일, 나더가 체포된 후 그의 아내는 일반적인 60일의 대기 기간을 포기하고 긴급 이혼을 받았다. 2.3. 교육 및 직업. 위치토 하이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더는 캔자스 웨슬리안 대학교에 다녔지만 1년 만에 자퇴했다. 1966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 공군에서 복무했다. 제대 후 그는 위치토 교회의 캔자스주 파크시티로 이사하여 어머니가 격리로 근무하는 아이의 슈퍼마켓의 정육부에서 일했다. 캔자스주 엘도라도에 있는 버틀러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1973년 전자 공학준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위치토 주립대학교에 입학하여 1979년 행정학 약사 학위를 받았다. 처음에는 야외 용품 회사인 콜먼 컴퍼니의 조립공으로 일했다. 1974년부터 1988년까지 위치토 지점 L 시큐리티 서비스에서 보안 경보 장치를 설치했다. 1990여 년방 인구조사에서 위치토 지역 현장 운영 감독관이었다. 1991년 5월 파크시티에서 개포획 담당관 겸 준수 담당관이 되었다. 2.4. 사회활동. 네이더는 1974년부터 1988년까지 위치토에 본사를 둔 L 시큐리티 서비스에서 일했으며 보안 경보 장치를 설치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BTK 연쇄 살인 사건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그 후 위치토 지역 인구 조사원으로도 일했다. 1991년 5월 파크시티에서 떠돌이 개 보호원 및 준법 감시 담당관이 되었다. 이웃 주민들의 평판에 따르면 그는 매우 엄격하고 때때로 지나치게 열성적인 면이 있었으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개를 죽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네이더는 크라이스트 루터교 교회의 일원이었으며 교회 평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커브 스카우트 리더이기도 했다. 3. 더 범행. 1974년 1월 15일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오테로 일가 4명을 살해했다. 희생자는 아버지 조셉 오테로 38세, 어머니 줄리 오테로 33세, 그리고 두 자녀 9세, 11세 였다. 이들의 시신은 가족의 장남 찰리 오테로가 발견했다. 네이더는 2005년 체포 후 범행을 자백했다. 1974년 10월 네이더는 위치타 국립도서관의 공학서적안에 오테로 일가 살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편지를 숨겼다. 1978년 초 위치타의 케이크에 편지를 보내 오테로 일가 캐서린 브라이트,
셜리 비안, 낸시 폭스 살해의 범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비트크라는 이름을 제안했다. 그는 언론의 주목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위치타에 연쇄 살인범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979년 63세의 안나 윌리엄스를 살해하려 했으나 그녀가 늦게 귀가하여 실패했다. 네이더는 그녀에게 집착했고 완전히 격분했다고 증언했다. 1985년 5월 5일 53세의 마린 헤지를 살해하고 자신이 의장직을 맡았던 교회로 시체를 옮겨 결박 상태로 촬영했다. 이후 시체를 도랑에 유기했다. 그는 이 계획을 프로젝트 쿠키라고 불렀다. 1988년 위치타에서 일가족 3명이 살해된 후 비트키를 자칭하는 편지가 도착했으나 경찰은 네이더의 소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편지는 2005년에 네이더가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네이더는 1980년대에 2 여성, 1990년대 중반에 한 여성을 스토킹했고 이 여성은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1991년 1월 19일 돌로레스 데이비스를 살해했고 시신은 2월 1일에 발견되었다. 2004년까지 비트키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으나 네이더는 지역 언론에 다시 연락을 시작했고 이는 2005년 체포로 이어졌다. 2004년 이후 네이더의 추가적인 범행 암시 및 체포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별표 2004년 3월 위치토 이글의 비키 외겔 살해 범인임을 주장하는 편지를 보냈다. 범죄 현장 사진과 운전면허증, 사본이 동봉되어 있었다. 별표 2004년 5월 비트키 이야기의 장 제목 등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별표 2004년 6월 오테로 살인 사건에 대한 상세 설명 등이 담긴 짐을 발견했다. 별표 2004년 7월 도서관 반납함에 19세 소년 살해 주장이 담긴 짐을 투입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졌다. 별표 2004년 10월 협박시 등이 담긴 소포를 보냈다. 별표 2004년 12월 낸시 폭스의 운전 면허증 등이 담긴 소포를 발견했다. 별표 2005년 1월 홈디포에 시리얼 상자를 놓았으나 차주가 버렸다. 감시 카메라에 검은색 지프 체로키가 찍혔다. 별표 2005년 2월 KK 엽서를 보냈다. 네이더는 경찰의 플로피 디스크 추적 가능 여부를 물었고 경찰은 안전하다고 답했다. 2005년 2월 16일 네이더는 캐세스티브에 플로피 디스크를 보냈다. 경찰은 디스크에서 그리스도 루터교회와 데니스라는 메타데이터를 발견했다. 인터넷 검색 결과 데니스 레이더 가 교회 협의회 회장임이 밝혀졌다. 네이더의 집에 지프 체로키가 주차되어 있었다. 경찰은 캔자스 주립대학교에서 네이더 딸의 자궁경부 도말 검사 DNA를 확보, 외겔의 손톱에서 채취한 샘플과 비교하여 친족 관계를 확인했다. 이 증거로 네이더를 체포했다. 체포 후 네이더는 추가 살인 혐의를 받지 않았다. 그는 운 좋은 사람이 많다며 다른 살인 계획을 세웠음을 시사했다. 2023년 네이더는 2건의 미제 사건 유력 용의자로 특정되었다. 3.1 확인된 살인. 다음은 데니스 레이더의 확인된 살인 사건들이다. 별표 1974년 1월 15일 오테로 가족 살인 사건. 위치타에서 조셉 오테로 시니어 38세, 줄리아 마리아 줄리 오테로 33세, 조셉 조이 오테로 2세, 9세, 조세핀 조시 오테로 11세를 살해했다. 레이더는 전화선을 끊고 집에 침입하여 가족들을 총으로 위협하고 밧줄로 묶은 후 조셉과 줄리를 교살하고 조이와 조시는 질식시켜 살해했다. 별표 1974년 4월 4일 캐서린 브라이트 살인사건. 위치타에서 캐서린 도린 브라이트 21세의 집에 침입하여 그녀와 그녀의 남동생 케빈 브라이트를 묶었다. 네이더는 캐서린을 칼로 찔러 살해했고 케빈은 총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다. 별표 1977년 3월 17일 셜리 루스 렐포드 살인사건. 위치타에서 셜리 루스 렐포드 25세를 살해했다. 네이더는 렐포드의 아이들을 욕실에 가둔 후 렐포드를 침실로 데려가 밧줄로 목 졸라 살해했다.
별표 1977년 12월 8일 낸시 조 폭스 살인 사건. 위치타에서 낸시 조 폭스 25세를 스토킹하다가 그녀의 집에 침입하여 허리띠로 목 졸라 살해했다. 다음 날 네이더는 공중전화로 경찰에 전화하여 폭스의 시신이 그녀의 집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말했다. 별표 1978년 2월 10일 언론의 살인 주장. 위치타 텔레비전 방송국 케이크에 편지를 보내 오테로 가족 캐서린 브라이트, 셜리 비안, 낸시 폭스 살인 사건의 책임을 주장하며 자신을 BTK를 포함한 여러 이름으로 지칭했다. 그는 언론의 관심을 요구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 신문의 이름이 오르거나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 별표 1979년 안나 윌리엄스 살인 미수. 안나 윌리엄스 63세를 살해하려 했으나 그녀가 늦게 귀가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별표 1985년 5월 5일 마린 해지 살인 사건. 위치타에서 마린 해지 53세가 발견되었다. 네이더는 4월 27일 이래 그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이 교회 평의회 회장이었던 크리스트 루터 교회로 가져가 사진을 찍은 후 외딴 도랑에 버렸다. 별표 1986년 9월 16일 비키린 웨거레의 살인 사건. 위치타에서 비키린 웨거레 28세를 나일론 스타킹으로 목 졸라 죽였다. 별표 1991년 2월 1일 돌로레스 데이비스 살인 사건. 돌로레스 얼라인 디 데이비스 62세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네이더는 1월 19일에 그녀를 팬티 스타킹으로 목 졸라 죽였다. 3.2 용의 선상에 오른 살인. 2023년 AP통신은 네이더가 오클라호마와 미주리에서 발생한 추가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간주된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네이더의 전 파크시티 자택에서 증거 수색을 벌인 결과 피해자들의 가능성 있는 트로피를 발견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미해결 실종 및 살인 사건에 대한 네이더의 연루 가능성을 조사하게 되었다. 별표 신시아 던 킨니 16세는 1976년 6월 23일 오세이지 오클라호마에서 오세이지 세탁소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목격자들은 그녀가 오전 9시 30분에 세탁소를 나와 흐릿한 베이지색 1965년형 플리머스 벨베데레에 탑승했다고 말했다. 2023년 오세이지 보안관 에디 버드는 네이더가 해당 지역에서 보이스카우트 행사에 참여했고 네이더가 자신의 글에 나쁜 빨래날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주장했다. 킨니가 실종되었을 때 세탁소 맞은편 은행에서는 새로운 아트 알람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네이더는 당시 에디의 지역 설치 기사였다. 또한 네이더는 세탁소에서 여자를 납치하는 것에 대해 상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